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오늘 귀한 손님 한 분 모셨습니다.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맡고 계시는 김정재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유, 늘도 화면으로 뵐 때보다 실물을 뵈니까 정말 미인이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우리 김정재 의원은 저 원내대변인이시죠? 네, 이번에 원내대변인 세 번째로 맡았습니다. 예, 그 원내대변인만 세 번 하시는 네. 우리 김정재 의원. 또 지역구가 또 포항 아니세요? 네, 포항 하면은 우리가 보면 해병대가 있고 포스코가 있고 그야말로 역동적인 남성 마초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도시가 포항인데 어떻게 보면 김정재 의원은 바로 포항의 지역구 의원입니다. 네, 네 맞습니다. 맞는 말씀이세요. 굉장히 남성 도시입니다. 남성 도시죠? 네, 네. 근데 요즘 보니까 포항이 여러 가지로 보니까 좀 마음이 아픈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보니까 우선 가장 큰 것이 아무래도 이 최근에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포항같이 제조업 중심의 도시는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지 그렇죠. 않습니까? 지역구 다니시면서 느끼는 어떤 뭐랄까 지역의 민심은 어떻습니까? 네, 포항이 사실은 6, 70년대 네. 포스코 중심으로 네네. 산업화를 또 이끌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다른 도시에 비해서 네. 경제적으로 사실 풍성했던 게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포스텍이 생기고 한동대 등등해서 대학의 도시이기도 네, 하죠. 대학의 교육의 도시이기도 도시이기도 하고 합니다. 또 연구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R&D 연구도 많이 되고 있고요. 보이지 않는 굉장히 작지만 강한 도시예요. 네. 그런데 그런 포항이 네. 요즘 최근에 사실 포스코 제철업이 굉장히 그렇죠. 좀 쇠퇴하고 있는 네. 제조업 중에서도 또 제철 네. 철강 부분이 쇠퇴하고 있어서 조금 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네, 네. 그래도 우리보다 더 힘든 도시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잘하는 걸로 하고요. 문제는 제일 힘든 게 지금 경제입니다. 두 경제입니다. 번째는 포항 지진 때문에 제가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예, 힘든데 더 설상가상 더 힘듭니다 지금. 사실 포항 관련해서 저희 저 같은 경우는 포항 갔다 온 곳이 작년에 제가 해파랑길 걸을 때 네. 한 번 갔다 오고 한 1년 몇 개월 만인데 최근 보니까 그때도 그 얘기가 많았어요. 포항 가니까 포항 지진 때문에 네. 그 보면 불안해서 못 살겠다 그래서 그 어디 바깥에다 이렇게 뭐 천막 같은 걸 집단적으로 쳐놓고 네. 지금 주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얼마 전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그 당시에 이제 국민 성금들도 꽤 모인 것으로 네, 알고 네. 있는데 두 가지가 문제인 것 같아요. 하나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사실 지금 2년째 방치되고 있는 그 포항 그 주민들 그 지진의 두려움 때문에 하는 분들을 사실 거의 방치하고 있다시피 하고 또 하나는 그나마 좀 국민들이 그래도 알뜰살뜰 모았던 그래서 우리 저 포항 시민들이 좀 빨리 어떤 털고 일어서길 바라는 그런 애정들이 제대로 분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은 네. 그 뭐 문재인 정부든 박근혜 정부든 누구 정부든 간에 이렇게 네. 자연 재난이 일어났을 때는 예, 법에 네,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네네. 물론 공공시설 도로가 파손된다든지 네. 어떤 건물 도로 이런 데 네. 대해서는 지원이 바로바로 됩니다. 네. 그러나 지금 지진이 일어나고 가장 힘든 게 민간 주택이 땅이 흔들리면서 지금 수만 가구가 민간 주택이 지금 다들 금이 가고 금이 갔죠. 네, 금이 가고 부서지고 내려앉은 거예요. 네네. 그리고 또 더 문제는 뭐냐면 현행 법은 딱 주택에 대해서만 지원을 합니다. 완전 집이 폭삭 무너지고 네. 완파가 됐을 때 900만 원. 네. 상상이 되십니까? 900만 원이 전부입니다. 껌값이네요. 껌값이죠. 반이 됐을 때 450. 진짜 그다음- 껌값이네요. 네. 그다음에 소파 네. 됐을 때는 100만 원입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이게 100만 원 전부고 줘요? 네, 100만 원. 100만 원 주면은 그럼 그다음- 집이 금이 쩍쩍쩍 가고 언제 허물어질지도 모르는데 100만 원으로 퉁? 근데 그게 법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사실은 법도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거든요. 그렇죠. 물론 그 대통령이 소위 말하면 정부가 마음을 네. 먹고 네. 지금 현재 그 알바형 일자리 퍼붓듯이 77조를 퍼붓지 않습니까? 그렇죠. 2년 동안 54조, 예. 또다시 23조, 예, 그래서 예. 한 77조를 네. 단기형 알바 그 일자리에 퍼붓는데요. 네. 이 중에 네. 몇 천억만 하더라도 네. 상당수의 반파된 집들을 사실상 재건돼 줄 수 있습니다. LH 같은 데서. 그런데 그런 의지는 일단은 전혀 없습니다. 아무리 액을 복구해도 의지는 없고 네. 법 테두리 안에서 주택 지원금은 900, 450, 100이 전부입니다. 네. 그런데
그 우리 TV에 보면은 막 상가들이 막 무너지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상가가 무너진다든지 어린이집, 학교 이런 데는 파손된 데는 단 1원도 지원이 없습니다. 그런 게 굉장히 힘들고요. 네. 더더욱이 요즘 저희가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포항 지진이 네. 자연재해가 아니라 그쵸, 그 지열 발전소 한다고 지열 발전 때문에 구멍 뚫다가 그것 때문에 이제 발생이 됐다라고 이번에 정부 조사단에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왔죠. 뭐냐 인재입니다. 인재다. 천재가 아닙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지금 사실은 국가가 상당히 책임을 안 지려고 회피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하느냐? 포항 지진 특별법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피해 주민들한테 배보상을 하려고 그러면 결국은 네.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러려면은 이번에 제가 발의를 해놨고요. 네.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같이 그 공동 발의를 해주셨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또 바른당의 하태경 의원님이 네. 그 법안을 같이 발의를 또 해주셨고 많은 분들이 저 같이 해주셨는데 네. 지금 문제는 뭐냐? 힘 있는 민주당. 이제 힘이 없으니까 너무 정말 서럽습니다. 그래서 민주당만 네. 오케이 해주면 이 법은 아주 쉽사리 통과가 될 수 있고 포항 주민들이 더 이상 바깥에서 그 임시주택에서 헤매지 않고 일정 정도는 피해 배보상을 받을 길이 생긴다. 네. 그래서 이 법만큼은 여야를 초월해서 꼭 좀 통과됐으면 합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네. 여태까지 이번에 얼마 전에 있었던 보면은 저 이번에 강릉 속초에 네. 산불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뭐 그 부분도 아직까지 네. 지금 뭐 추경 문제 때문에 이러고 저러고 하고 있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포항의 문제, 포항 지진 문제 같은 경우는 이것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이른바 자연재해, 불가항력적 자연재해가 아니라 보면 인간의 탐욕의 비전은 인재였다는 겁니다. 그 인재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뭔가 그것이 이명박 정부에서 처음 시작되었던 네.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되었던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관리해야 되고 그것을 갖다 챙겨야 될 몫은 바로 현재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의 현 정부가 책임져야 되는 것이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네. 우리 김정재 의원의 지역구인 포항 하면은 해안 도시 아니에요. 네, 네. 제가 이번에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뭐냐니까 이번 삼척. 네, 네. 삼척에서 이제 이른바 해상 노크 귀순. 네, 놓고 있습니다. 노크 귀순 됐는데 갑자기 김정재 의원이 보니까 무슨 자료 6월 20일이던가요? 그때 네네. 뭐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김 의원이 이 양반이 국방인가? 그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 삼척이나 그 밑에 울진이나 그 밑에 포항이나 다 해안에 있고 그야말로 언제든지 이른바 가상의 적 정확히 하면 북한의 예전에 울진 삼척도 110명이 넘는 이른바 공비들이 난동을 지겼던 그런 지역이고 네. 포항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 기간 산업들이 있는 곳이라 사실 우리 해병대 일개 사단이 포항을 지키고 있을 정도로 그런 적의 어떤 침공으로부터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네. 이게 이번에 전 이제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는 김정재 의원이 그와 같은 부분들, 해상 노크 귀순에 대해서 그야말로 아무도 제대로 관찰하고 있지 않았을 때 그걸 갖다가 파헤쳤다는 부분. 네. 그런데 둘째 뭔가 모르겠어요. 김 의원은 보면 열심히 스토리가 파헤쳤는데 있습니다. 네. 문제는 후속이 좀 약한 것 같아. 아. 스토리가 어떤 스토리가 있어요? 네, 사실 네. 그 이번 이거 정말 황당한 사건이죠. 네. 정말 황당한 사건이에요. 네. 그 15일 날 다들 네. 아시다시피 15일 날 삼척항에 네. 북한 배가 한 2톤 됩니다. 북한 배가 입항을 했어요. 입항을 했는데 저희가 이 사건을 알게 된 게 17일 날 국방부가 발표를 했는데 예, 예. 뭐라 그러냐면은 북한 배가 예. 표류를 해서 네. 항도 아닙니다. 인근에서 삼척항 인근에서 네. 인근에서 배가 표류해 있는 것을 네. 마치 발견한 것처럼 네. 예, 발견한 것처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GPS도 없었다. 네. 그다음 떠내려왔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네. 네. 그런데 네. 저희가 의심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음. 그래서 저희가 알아보니 네. 이 자료를 어떻게 구할까? 네. 저희 진짜 깜빡 속을 뻔했습니다. 예. 표류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해상 경계가 무너진 거 아닙니까? 소위 예, 말하면 예. 우리가 다 아시겠지만 이 국방 경계 네. 우리가 메가드 장군이 그랬습니다. 전술에서는 전략에서는 실패하는 용서할 수 있지만 경계가 무너지는 건 안 된다 그랬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참고로 네. 메가더만 얘기한 게 아니라 네. 그거는 19세기 때부터 예전부터 역대 모든 전략가들이 하는 이야기가 경계 작전에 실패한 배는 용서 지휘관은 용서받을 받을 수 있어도 네.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을 수 없다. 그렇죠. 일단 네. 경계가
1차선이 관문이 뚫리면 그다음부터는 네. 그냥 뭐 바로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네. 그런데 이제 자료 의심을 한 거죠. 네. 그런데 제가 지금 농해수위에 있습니다. 네. 농해수위에 있는데 그 당시에 바로 국방부는 사건 발생 직후부터 완전히 셧다운을 한 겁니다. 모든 자료를 의원님들이 요구를 해도 모르쇠로 일관을 하는 겁니다. 자료도 주지 않고. 그래서 제가 예. 저희 상임위 소관이 우리가 농림, 축산, 식품, 해양, 수산입니다. 해경이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산하에 해경이 있는 있습니다. 거죠. 예. 자, 그러면 해경의 첫 번째 임무가 뭐냐? 예. 해안 경비입니다. 해안 네네. 일지를 쓰게 돼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분명히 상황 일지를 일지. 매일매일 쓸 것이다. 네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를 했죠. 그 당시에 네. 그 모든 사건 사고 기록이 된 자료를 요구를 했죠. 네. 당연히 이게 뭔가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주저주저 했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가 그랬죠. 자, 이게 잘못되면 네. 결국은 덤탱이 누가 쓰느냐? 지금 국방부가 쓰게 돼 있고 이 국방부가 넘어가면 다음은 해경이다. 왜 해안에 그 해안에서 모든 사건의 그렇죠. 책임을 해경이 지고 있기 때문에 네. 당신도 세월호 사건 생각 안 나느냐? 예. 그때도 해체되지 않았느냐? 아이고. 이거 이번에 공발 세게 치셨네요. 꼬드겼죠. 자, 이거 예. 다시 우리가 해경이 해체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네네. 자, 우리 이거 털고 가자. 네. 자료 다오. 네. 자료 다오. 그랬더니 받은 나- 겁니다. 그게- 상황 보고서를. 그게 바로 상황 그래서 보고서입니다. 네, 그게 15일 날, 네. 15일 날 소위 말하면 북한 그 목선이 들어와서 네. 목선이 들어와서 지나가던 네. 소위 그 신고자죠. 그 예. 사람이 그 목선 가까이 가서 물어보고 112로 신고를 합니다. 네, 그래서 네. 신고 받는 순간부터 모든 기록이 돼 있고요. 예, 예. 문제는 그 모든 기록이 네. 바로 청와대 네. 국정 그 상황실이죠. 청와대와 군과 모든 합참 모든 데 다 이 공유했다는 자료가 거예요. 공유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알았다는 거예요. 언제 15일 날 6시 50분, 54분, 뭐 예. 50여 분. 예, 아무튼 예. 15일 새벽에 모든 곳이 소위 군수뇌부와 청와대가 다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알았다는 거예요. 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57시간 동안 침묵하고 있다가 네. 17일 10시 30분에 국방부에 브리핑을 했는데 거짓말을 했냐 이겁니다. 예. 왜 조작했느냐, 왜 축소 은폐를 했냐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내용은 예. 분명히 목선이 입항을 했고요. 자력으로, 동력으로 입항을 네, 했고 네. 그다음에 더 재밌는 사실, 이거는 네. 뭐 뉴스에서 밝혀졌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용기 있는 신고자가 신고를 하니 네. 그 해경에서 묻습니다. 뭐라고 왜 왔다고 하느냐 물어봐달라. 예.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화기를 들고 바로 물어봅니다. 예, 예. 그래서 전화 통화를 한 6분 정도 합니다. 왜 왔냐? 그랬더니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죠. 북에서 왔다. 어디서 왔느냐? 북에서 왔다. 북에서 왔고. 그 이제 그런 식으로 예. 온 겁니다. 어떻게 왔느냐? 우리가 뭐 어쩌고 저쩌고. 예,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제 왔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그 17일 국방부에서 브리핑을 한 내용은 네. 표류해왔다, 지표 없다 등등등등은 다들 조작되고 축소되고 은폐됐다. 그러면 군수뇌부한테 이렇게 지시를 내릴 수 있는 게 누구냐? 누구겠습니까? 네. 자,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6월 15일 날 왔고 6월 17일 발표하면서 그야말로 은폐하고 축소, 은폐, 조작 해갖고 그냥 유야무야 덮으려 했던 것을 6월 20일 당시 농해수위. 어려워. 농해수위에 있는 우리 김정재 의원이 해경을 갖다가 꼬드겨서 내지는 공갈을 쳐서 그 보면 일지를 받아낸 거예요. 네. 그때부터 보면 난리 버거지가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육군 8군단장, 육군 중장이 보직 해임됐습니다. 네. 육군 8군단장 3스타는 보직 해임되면 바로 그 순간 전역입니다. 그 다음에 휘하 사단장도 지금 보면 23사단이죠. 네, 그리고 네. 그렇게 되고 일하는 심지어는 더 웃기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청와대에서 이례적으로 국가안보실 네. 1차장을 갖다가 경고했어요. 윤건영을 해야죠. 아니, 윤건영 전체를 총괄하고 있는. 아니 그건 이제 그 친구는 국정상황실장이고 예. 이건 국가안보실의 실장은 저거 아닙니까? 안보실 실장 정용이 아니에요. 정용 밑에 밑에. 1차장을 갖다가 경고했다고 아니 대한민국 청와대 대변인이 공식 브리핑을 했습니다. 자, 네. 아까 우리 김정재 의원이 하셨던 말씀 있죠? 자, 합참과 국방부 장관과 해경과 모든 기관에게 이렇게 사안을 갖다가 조작하고 은폐하고 감추고 축소하고 그걸 갖다가 총괄적으로 책임져야 될 사람은 누군가요? 누굽니까? 문재인 네, 대통령입니다. 그렇죠. 자,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하도 이제 갈 길이 머니까 여기서 딱 한 결론 내고 가겠습니다. 이번에 사실 6월 15일 날 우리나라 해안인 구멍이 뻥뻥뻥 뚫렸다는 것을 갖다가 그저 김정은 만날 생각이 눈이 휘닥 뒤집어져 갖고
그야말로 어떻게 하든지 그거 갖다 감추고 속이고 국민들을 하려 했던 이 모든 것을 갖다가 백일하에 드러나게 했던 장본인 바로 우리 김정재 의원입니다. 밥값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는 잘했다는 얘기. 네. 지금부터 이제 혼 좀 나셔야 됩니다. 네. 자, 원내대변인입니다. 네. 자, 자유한국당 84일 동안 장외 투쟁 끝에 회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7월 4일입니다. 7월 4일 오늘 나경원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했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도 보면 정치 평론하고 하루 종일 보면 유튜브에 매달리고 있습니다만은 한참 하다 보니까 자유한국당이 왜 84일 동안 장애를 나갔는지 깜빡 잊어먹었어요, 저도. 네. 그리고 두 번째, 왜 들어왔어요? 왜 나갔는지 정말 너무 이거 오래되다 보면 잊어버리는데요. 그렇죠. 사실 들어가고 나가고가 아니라 저희는 동시에 했습니다. 네. 원내에서도 계속 투쟁을 하고 네. 바깥에 국민들한테 알리고 왜 네. 너무나 언론에서 안 나가니까 네. 찌그러져 있으니까 네, 네. 그래서 저희가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이유는 패스트 트랙 때문입니다. 다들 뭐 보시겠지만 패스트 트랙에 얹은 법이 네. 뭐 세 가지입니다만 간단하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선거법이고 네. 하나는 공수처법입니다. 그렇죠. 이 두 개를 패스트 트랙이라는 데를 올려서 네. 그냥 야당은 패싱하고 자유한국당은 필요 없다. 네. 투명인간 취급하고 그냥 달려서 이걸 통과시키려는 건데요. 네, 네. 다른 건 몰라도 이 선거법만큼은 네. 저희가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 선거법은 일단 기본적으로 반드시 그 게임의 룰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여야가 합의를 해왔고요. 여태까지 심지어 그래왔어요. 군사, 소위 말해 우리가 소위 군사 정권 시절에서조차도 근데 우리 자유우파는 네. 이렇게 해야 돼요. 소위랑 꼭 붙여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쪽 놈들 이렇게 얘기해요. 봐라, 니들도 말이야. 옛날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시대 군사 아닙니다. 땅 소위 이른바 그렇죠. 이른바 이른바 이제 권위주의 네. 시절에 그러니까 권위주의 시절에도 네. 그렇게 합의를 했었는데요. 네. 그럼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느냐? 네. 선거법을 왜 이렇게 죽으라고 막으라 그러는 거 다 아시겠지만 네. 이건 정의당 의석수 내려주는 겁니다. 맞습니다. 정의당이 현행법에서 만약에 10%를 얻는다. 그러면 비례대표가 5명밖에 안 돼요. 네. 그런데 연동형 비례제로 되면 어떻게 되느냐? 10% 얻으면 30명을 가져갑니다. 근데 거의 50%를 하더라도 20석은 가져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원내 교섭단체로 등극이 되는 거죠. 왜 같은 퍼센테이지밖에 안 얻는 아주 극소수당이 그렇게 원내 교섭단체로 들어오려고 하느냐. 자, 민주당은 다음에 경제 망쳐놨죠. 네. 외교 개판 쳤죠. 네. 도저히 다수당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나 2중대, 3중대를 만들어 놓으면 언제든지 다수가 돼서 자유한국당을 누를 수 있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내년에 아무리 총선에서 지역구에서 과반을 얻는다 하더라도 네. 비례대표를 한 석도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이 그래. 법이라면 그렇죠. 그래서 영원히 과반수를 차지할 수 없습니다. 그럼 네. 어떻게 되느냐? 문재인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지금 소득 주도 성장이니 모든 정책들을 단 하나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향후 지금 대한민국의 의회주의, 민주주의도 회복해야 되고요. 경제도 살려야 되고요. 네. 야당으로 살 일이 많습니다. 네. 그러려고 그러면 적어도 내년 총선 때는 이겨야 되고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엉터리 같은 선거법 막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민주당이 이번에 자기들은 공수처법을 통과시키고 싶어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또 다른 검찰에 칼을 주니까 입맛에만 그렇죠. 자, 쌍칼이죠. 윤석열 칼 하나, 칼 하나, 그다음에 먼저 공수처. 공수처 만들면 공수처는요. 공수처 칼, 네. 제가 늘 말했더니 그나마도 검사는 2,200명 검사는 검찰총장이 윤석열이라 그래도 2,200명 검사들은 사법고시에서 이제 네. 초임 검사부터 시작하잖아요. 네. 여기 공수처가 되면 공수처 그 15명 검사는요. 네. 민변 애들이 옵니다. 그렇죠. 민변 애들이 죄송합니다. 민변 변호사들이 변호사 아이들이 와갖고 갑자기 보면 이따만한 칼을 들고 와서 그러니까 문재인이는 오른쪽엔 윤석열의 검찰칼, 왼쪽엔 공수처의 더 큰 칼, 털기. 쌍칼. 찍기.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민주당이 하고 싶은 거는 공수처법이죠. 그렇죠. 그래서 공수처법만 다오. 네. 정의당은 선거법을 다오. 그래서 네. 지금 맞디를 한 겁니다. 네. 저희가 이걸 뻔히 알면서 저항하지 않는다면 네. 야당 국회의원 배지 떼야죠. 그래서 저희가 네. 저항하고 나간 겁니다. 저 근데 그래서 들어왔어요. 자, 들어온 거요. 들어온 거는 우리가 사실 이번에 강하게 아이, 잘 솔직히 들었어요. 말하면 아니요 얻을 거 얻어냈습니다. 아니, 제가 그거 여쭤보려고요. 얻어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왜냐니까 보면은 그동안 한 가지 아쉬운 건 있어요. 보면 좀 더 가열차게 네. 예를 들어서 좀 이제 경제청문회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네.
이 경제의 실상을 좀 알려야 됩니다. 우리 아까 네. 김 의원 말씀하신 대로 아마 원내 대변인 하시면 굉장히 가슴이 터질 거예요. 왜냐하니까 대변인은 우리 당의 어떤 원내 활동을 갖다 알리는데 문제는 신나게 얘기했는데 보면 막상 들여다보면 보도되는 건 하나도 없어. 네. 좀 죄송, 뭐 하나도 없는 정도는 아니겠지만 요만큼 네. 지금 뭐 완벽하게 언론을 장악하고 있잖아 이자들이.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원내 대변인 입장에서 좀 힘드실 텐데 어쨌든 그래 이번에 경제 이런 문제들도 좀 가열차게 좀 청문회도 열고 했었어야 되는데 어쨌든 좀 실린이 있었다고 보는 게 이번에 뭐 심상정 의원 뭐 저하고 대학 동기입니다만 네. 펄쩍 뛰더라고요. 보니까 아 이게 배신이다. 왜냐니까 해고 통보. 예, 사실 해고 통보됐거든. 해고 통보, 네. 그래서 이제 보면 뭐 사개특위가 있고 네. 사개특위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공수처법이고 네. 이제 정개특위는 선거법인데 어쨌든 이건 서로 쌍둥이에요. 동전의 양면이기 때문에 하나는 잘 되는데 하나는 잘못되는데 하나는 잘 되는 법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둘 중에 하나의 고리를 잡았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보면 나름대로 뭐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네. 하는 부분은 동의하고 그런데 앞서 우리 김 의원 말씀하시는 대로 내년 총선에서 이기려면은 우리 선거라는 건 뻔한 거 아니에요? 선거의 원칙. 우리 김 의원 같은 경우는 뭐 국회의원은 이쪽 포항에서 하십니다만은 원래 광역의원, 시의원은 네. 서울시에서 네. 두 번을 거쳐서 두 번 하셨나요? 네, 두 번 했습니다. 네, 두 번에 네. 8년 동안 서울시에서 시의원을 하셨어요. 선거 치러봐서 아시겠습니다만 선거 간단합니다. 보면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죠? 네. 그리고 바닥을 기면 이기고 표가 땀에 저기 주민들은 답을 해주십니다. 정직한 것이 선거인데 네. 지금 보세요. 지금 보면 사실 자유우파가 4개 정도로 쪼개져 있어요. 자, 자유한국당 내에도 지금 솔직히 말해서 황교안 대표도 머리가 지근지근 아플 겁니다. 자, 흔한 얘기로 옛날 기준으로 따지면은 친박, 네. 뭐 비박, 뭐 탈당파, 뭐 잔류파 예. 그런 어떤 보이지 않는 알력이 있을 것이고 당연히 또 밖에 나가면은 홍문종, 조원진 의원이 있는 우리 공화당 네. 옛날 대한애국당이죠. 그 세력이 있고 또 보면은 바른미래당 내 바른정당 계열들 바른정당. 유승민, 이해운 뭐 등등등등 네네. 해서 8분인가 계시는데 많은 우리 자유우파의 유권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뭉쳐라. 네, 그렇죠. 뭉쳐라. 네. 뭉쳐라. 뭉쳐 방법 있습니까? 무조건 뭉쳐야 됩니다. 네. 이거 흩어지면 그야말로 죽고요. 이건 네. 개인이 죽는 게 아니라 나라가 죽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네. 가장 즐거워하는 게 우리 당의 분열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적어도 태극기 부대도 네. 그 찬바람을 맞으면서 길거리로 나간 게 그렇죠. 우리 당하고 상관없이 문재인 정권 심판해달라는 소리 네네. 아닙니까? 네네. 요구는 다 똑같습니다. 네. 그럼 최종 목표가 그것이라면 네. 정말 뭉쳐야죠. 네. 근데 지금 너무 안타까운 게 적어도 네. 지금 당내에서는 제가 단언하건대 네. 비박, 친박, 개파색 거의 없어졌습니다. 많이 없어졌어요? 완벽하게 없어졌다고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뭐 밤에 어떻게 만나시는지 모르겠으나 적어도 예. 제가 참여하는 의총 예, 예. 안에서 자기 색깔이 다 드러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거기서는 없어졌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는 점점 총선이 다가오기 때문에 음. 흩어지면 죽는다는 걸 이제 내 선거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절박하게 느낄 때거든요. 네네. 그래서 적어도 당내에서는 지금 없어졌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최근에 뭐 홍문종 네. 전 총장께서 지금 나가셨는데요. 네. 지금 이제 한 분이 나가셨는데 뭐 개인적인 이유가 있으시겠죠. 네. 근데 이것을 보수 우파의 네. 소위 분열로 네. 이렇게 확대 해석하시는 분이 많으세요. 네네. 바라는 거죠. 우리가 망가지기를 바라고 분열되기를 바라시는 분들이 네. 이것을 뉴스를 계속 내면서 네. 정말 한 명 나갔는데 뉴스를 계속 나면서 확대 재생산을 하는 거죠. 네, 네. 그러나 지금 당내에서는 네. 같이 함께 나가실 분이 저는 없다고 단언을 합니다. 예. 단언을 하고 바른 정당에 계신 분들은 사실 지금 바른당이 한 지붕 완전 두 가족입니다. 그 비근한 예로 이번에 그 정의당 이번에 그 저기 정개특위 심상정 대표 소위 말하면 해고 통지 받았을 때 네. 그 야3당이 합쳐서 정개특위는 민주당이 맡아라라고 압박을 네, 가합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손학규는 그렇게 주장하는데 오신환 의원은 다르죠. 그러니까 지금 바른정당은 오신환 원내대표와 손학규가 다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 안에도 지금 완전히 다른 한 지붕 두 가족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바른정당 분들은 언젠가는 저는 선거가 다가올수록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주민들이 그분들에게 표를 찍어주신 분들은 처음에 네. 그 소위 새누리당 네. 자유한국당에 표를 찍어주신 분들이거든요. 그때 새누리당 찍었죠. 그때 새누리당 찍어주신 네네. 분들이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네. 당신 돌아가시오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네. 저는 언젠가는 돌아오시리라 보고요. 네. 다만 우리 한국당에서는 저는 이제는 네.
모든 걸 내려놓고 문을 더 활짝 열고 그래요. 자, 맞아요. 그래서 지금 솔직히 태극기 부대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우파를 너무 사랑하시는 분들은 네. 도대체 그놈들 왜 봤냐라고 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깜짝 지역에 놀라. 가면. 그러나 예. 저는 계속 설득을 합니다. 네네. 그 마음은 알겠습니다. 그때 쓰라린 마음 네. 저희가 그 탄핵 시절에 남아 있었던 저희는 네. 당을 지켰던 사람으로서는 네. 참 섭섭한 점도 있죠. 네. 그러나 더 큰 틀에서 네. 우리가 더 하나라도 뭉치지 않으면 우린 결국 음. 문재인 정부만 좋게 해준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뭉치는 거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도를 중도 쪽으로 끊임없이 가야 되고 네. 그다음에 모든 분들한테 문호를 개방을 해야 된다라는 게 제 개인적 의견입니다. 아마 지금 막 댓글로 막 욕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욕하지 마세요. 우리 당을 위해서 예. 또 우리 보수를 위해서 우리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요. 예, 오실 분들은 오시라는 거죠. 단 우리 단. 가치하고 맞아야 됩니다. 예. 우리 가치랑 안 맞는 분들은 들어오시는 거 노 땡큐입니다. 자, 근데 이제 바로 그래요. 이제 보면 아까 조금 전에 이제 대한애국당 현재는 네. 우리 공화당입니다만은 이제 조원진 의원과 이제 홍문정 의원, 특히 이제 홍문정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이 당에서 보면 사무총장도 지내셨고 네. 하는 중진입니다만은 갔는데 문제는 이분들이 입만 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팔아요. 그러니까 우리 저기 보면 우리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라 할 수 있는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가 바로 등치하는 게 뭡니까? 포항제철입니다. 네. 영일만 허벌판에다가 포항제철을 지음으로써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분은 누가 뭐래도 박정희 대통령이고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존경심과 사랑이 뭉쳐있는 아주 곳이 네. 대구 경북입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조원진 의원이나 홍문종 의원이 지금 보면 얘기하고 있고 또 얼마 전에 또 슬쩍 나왔던 얘기들이 있죠.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권은 이번 21대 총선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뭐라도 할 것이다. 즉 박근혜 대통령 갖다가 올 여름 내에 네. 대법원에서 형을 확정한 다음에 올 12월 연말 정도에는 크리스마스 사면 사면. 해서 어떻게 보면 보수 우파, 네. 자유 우파를 갖다 두 조각 내는 뭐 그런 어떤 꼼수랄까 그런 방법을 쓰지 않겠는가 하는데 글쎄 우리 김 의원 보시기에 대구 경북 민심으로 모았을 때 네. 과연 대구 경북에서 박근혜 대통령 사랑하고 저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겠습니다만 네. 과연 대구 경북의 민심으로만 봤을 때 과연 박근혜 당 이른바 박근혜 신당 가능할까요? 글쎄요. 저는 티켓 민심 네. 좀 전달을 해드리자면 두 개는 분리돼야 될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랑 네.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고령이시고 또 네. 건강 상태를 감안해서 네. 정말 또 국민 화합적 차원에서 사면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보수를 분열시키기 위한 네. 기획사면, 네. 기획사면은 단호히 반대합니다. 네. 그런데 이런 박근혜 대통령을 소위 말하면 저는 이용한다고 봅니다.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네, 네. 예, 그런 정치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이제 박근혜 대통령 파리, 네. 감성 파리는 정말 이제는 그만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예, 그래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네. 모든 대통령에는 공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과만 부각이 되는데 네. 분명히 공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은 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정말 진정으로 위한다면 네. 우리가 오히려 단합하고 네. 통합을 해야 되는 거고요. 네. 비근한 예로 박지원 네.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민평당 박지원 민평당 대표. 박지원 예, 대표는 전 대표, 예. 자 홍문종 전 총장이 나가자마자 네. 박근혜 신당이 창달될 것이다. 네. 20석은 가져올 것이다. 네. 그다음에 또 이게 보수 분열의 시작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우리가 적어도 예. 박지원 대표가 바라는 대로 가지는 않아야 되겠죠. 예. 그리고 우리가 우리 지금 소위 말하면 그 장외 투어 할 때도요. 네. 뭐라 그랬냐면 한 달 안에 네. 니넨 들어오게 돼 있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두 달 반은 갔네. 그래도. 정말 아무리 힘들어도요 한 달 하루는 넘기려고 그랬어요. 정말 언짢아 가지고요. 그래서 늘 우리 당이 안 되기를 예. 바라는 사람들의 이런 망언 네. 이런 이게 망언입니다. 막말이고 그래서 여기 우리가 따라가서는 안 되겠고요. 네. 적어도 네. 그 두 개는 좀 분리를 해서 해석을 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보면은 네. 뭐 아까 조금 김 의원 말씀하신 대로 이 기본 취지는 그겁니다. 보면 일부 이제 보면 태극기 집회 나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의 이야기는 박근혜 대통령 애시당초 잘못이 없었고 죄가 없었고 하기 때문에 지금 감옥 가 계신 것도 불법이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시는 분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어쨌든 간에 지금
그분이 헌재에 의해서 뭐 보면은 네. 이제 탄핵이 인용됐던 것도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현재 감옥에 계신 건 사실이고도 최근에 2월 27일 전당대회 앞두고 뭐 본인의 뜻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유영하 변호사 등이 나와서 당시 황교안 후보를 갖다 흔한 얘기를 디스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사실상 현실 정치에 개입하려는 듯한 그런 인상을 주다 보니까 또 그런 인상 속에서 현 문재인 정부에서도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 갖고 또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이용하고 악용하려는 그런 흐름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빨리 박근혜 대통령 나오셔갖고 뭐 건강한 모습으로 국민들하고 대하는 것을 우리가 모두 다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것이고 또 네. 정치는 정치고 자 이제 끝으로 네. 저 오늘 보니까 나경원 대표가 오늘 원내 이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는데요. 아까 처음에 네. 우리 저 김종재 의원 포항을 소개하면서 작지만 강한 도시라고 표현했어요. 네. 네. 근데 오늘 마침 보니까 그 나경원 원내대표 오늘 교섭단체 대표 연설 제목은 불안과 공포의 시대를 넘어 자유의 시대로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얘기했습니다. 제가 짧게 설명드리면 뭐 시간이 네. 별로 없으니까 뭐 내년 6월 25일 날 보면 우리 국방부가 남북한 공동 기념 사업을 갖다가 70주년 기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건 되지 않는 얘기 아니냐. 또 패스트 트랙 이건 정말 폭거였다. 그러면서 나 대표가 뭐 나 대표 혼자 생각이 아닙니다. 이거는 네. 자유한국당 원내 111분 의원들의 공통적 의견입니다. 네. 신독재를 경계해야 한다. 라고 하면서 그 차베스를 얘기하셨더군요. 차베스의 집권과 절대 권력화도 민주주의의 제도 그 틀 위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는 사실상 보면 검찰 장악, 사법부 장악, 모든 언론은 완벽하게 장악, 지방 권력 장악. 이제 마지막 남은 퍼즐의 하나가 뭐냐 하니까 내년 21대 총선에서 의회마저 완벽하게 장악한 네. 그것이 아까 말씀하셨던 패스트 트랙의 선거법? 선거법? 네. 예. 그러기선 악마하고 손을 잡고 심상정 의원이 악마는 아닙니다만은 누구하고도 손을 잡는 문재인 정권의 그 작태에 대해서 지적해 주었고 그다음에 이제 사실상 종전선언 또 이 대목도 저는 네. 확 기가 와닿더라고요. 사실상 이번에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뭐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제 김정은 DMZ에서 왔다 갔다 한 부분 놓고 사실상 종전선언했는데 사실상 종전선언하면 그 다음 없어요. 수사는 미군 철수겠죠. 그겁니다. 네. 그러니까 저 싸움이 끝났으니까 네. 주한미군은 미군 철수 나가라. 나가라. 예, 예. 이겁니다. 애청자 여러분, 우리 김종재 의원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쭉 나가는데 그 이제 거기서 핵심이 뭐니까 자유한국당 이른바 자유우파인 자유한국당이 나아갈 길을 갖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네. 작지만 강한 정부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자 거기서 설명을 한번 쭉 해주시죠. 이번 교섭단체 연설이 네. 우리 소위 말하면 네. 보수 우파의 네. 가치를 네. 좀 다 드러냈다고 저는 네네.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오늘 제목이 네. 불안과 공포를 넘어 자유시대거든요. 그렇죠. 예. 사실 자유우파의 가장 저희 보수 네. 당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가 네.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그렇죠. 예, 시장경제. 시장경제 예,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그 그거 헌법에 두 개죠. 정해져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그게 헌법 가치입니다. 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지금 이걸 파괴하려고 하고 파괴하고 있죠. 있죠. 그래서 네. 이것을 다시 회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각 분야마다 오늘 네. 다 얘기를 했지만 네. 그 중에서도 저는 오늘 조금 제 개인적으로는 네. 인상적이었던 게 오늘 뭐 미군 종전 선언이나 이런 건 다 말씀을 하셨으니까 네. 소위 말하면 기업, 네. 반기업 정서, 네네. 반기업 정서에 대해서 네. 소위 말하면 자유계약에 의존하고 네. 그다음에 민노총 네. 그러니까 노조는 건전한 노조 네. 노조는 인정하되 네. 지금 민노총에 대해서는 네. 우리가 이제 확실히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그 대체 근로 네. 대체 근로가 아니고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이제 근로자들이 노동자들이 네. 이렇게 불법 시위를 했을 예, 예. 경우에 예, 예. 이제 대체 노동자를 예, 예. 쓸 수 있도록 그렇죠. 하는 것도 우리가 예외적으로 이제 인정을 하자. 네. 뭐 버스 다 파업하면은 네. 누군가 운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그
어린이 급식도 이렇게 다 중단이 어제 그제 됐다면 난리죠, 지금. 네. 그렇게 중단. 지금 엄청나게 거리를 촛불에 그 빚진 네. 표들이 이제 지금 다 거리로 나오는 겁니다. 네네. 뭐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안 되면 더 많은 사람이 네. 나오겠죠. 그러면 도대체 교육이나 의료나 지금 네. 각종 서비스와 연결된 그런 많은 분야들이 대한민국에 있는데 네. 여기 다 뭐 문 닫고 네. 학교도 안 가고 병원도 문 닫고 이래야 됩니까? 그래서 대책을로 이것도 아주 그 제한적으로 허용을 하자 이런 얘기도 하셨고요. 그 이외에 교육 문제라든지 뭐 교육도 지금 그 소위 자사고 다 폐지하겠다 아니면 교과서 마음대로 바꾸고 이러는 부분이요. 예. 이러는 부분도 저희가 소위 말하면 자유를 맡겨달라. 그리고 네. 지금 너무 국가가 개입을 많이 한다는 거죠. 국가주의죠. 예, 국가주의죠. 이거 좀 손 떼라.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기적을 이룬 국민들이다. 네. 자랑스러운 국민들인데 네. 이 사람들을 믿고 네. 자유를 좀 더 달라. 이제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뭐 여러 가지 연설 내용에 굉장히 많은 걸 이 자리에서 다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요. 네. 그 아까 말씀하신 그런 지금 오로지 북한 바라기만 하고 네. 있는 예. 그렇게 김정은 눈치만 보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당당한 대한민국이 되도록 자유주의에 기반한 네.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시장 경제 네. 이걸 다시 회복하자 그런 내용이 주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뭐 예전에 보면 저 패트릭 헬린가요? 저 그러니까 미국 그 독립 네. 그 죽음이 아니면 자유를 달라 했는데 오늘 자유한국당의 그 이야기는 불안과 공포의 시대를 넘어 자유의 시대로 가자. 그러면서 보면은 자유를 달라. 자유를 주십시오. 자유가 달라. 뭐냐니까 이겁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좌파들은 자기들은 전지전능한 선지자니까 우리가 정해주는 대로 무조건 따라오라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보수 우파의 가치는 자유입니다. 일할 자유. 일할 자유 그 뭐냐니 지금은 이런 건 선택할 자유. 개개인이 다 보면은 조금씩 미숙할 수 있으나 이들에게 다 그만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어주는 그야말로 진정한 사람에 대한 믿음과 존중의 가치인 것입니다. 네. 자 그리고 저 보니까 앞으로 그 삼초강 문제하고 네. 그 교과서 조정 문제는 계속 국정조사 하실 거죠? 국정조사 요구해야죠. 예? 네. 그리고 특히 바른당하고 네. 지금 민평당이 좀 약간 삐졌어요. 민주당에. 예. 그래서 같이 국정조사 요구를 하니까요. 네. 꼭 이뤄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마침 보니까 오늘 저 김정재 위원하고 지금 이 방송을 갖다가 녹화하고 있는 이 순간은 네. 2019년 7월 4일 미국으로 따지면 독립기념일이군요. 아, 바로 그들이 얘기했던 것이 죽음이 아니면 자유를 자유를 달랍니다. 달라. 자 우리 자유한국당 오늘 111명 의원들은 나경원 원내대표를 통해서 외칩니다. 더 이상 보면 불안과 공포로 국민을 갖다가 괴롭히지 말고 그야말로 국민 개개인을 믿고 자유를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외쳐볼까요? 예, 하나 둘 셋 자유! 자유를!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